가등기는 그 정도 합니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험일 전까지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확정 짓는 방법은 관련 기출 문제를 연결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규진도에서 우리 부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그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기 등기할 때 있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복습하는 의미로 보십시오. 추가할 거는 조금밖에 없거든요. 이 변경 등기가 요 입문 강의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변경 등기 종류가 3개인데 있죠. 이 변경 등기가 또 감초처럼 빠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3장, 4장, 5장 어디에든 나옵니다. 자, 이 항목은 맨 뒤편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좀 끌어와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요 정규진도에서 이제 편리합니다. 이거 볼게요. 고치는 겁니다. 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고치는 등기가 변경 등기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요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등기부를 열어봅니다. 등기부 열어봤더니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의 표시가 있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번, 2층 이렇게 돼 있겠죠. 부동산의 표시가 지붕 모양, 건축 재료, 건물 면적, 건축 시기 등등등 잘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렇게 생긴 건물 집주인은 누구다. 갑구에 적혀 있거든요. 요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존, 자 성명, 주소, 자 주민번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A죠. 그 다음에 을구는 또 보니까 전세권자, 저당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B은행 앞으로 채권액은 1억. 그 다음에 또 2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도 들어왔습니다. 전세권자는 C고 보증금은 한 2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요거 간단한 거니까 복습을 해보죠. 이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이요. 여기서 그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리증.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기억나시죠? 등기필 정보?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50개가 들어있는 그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물 주인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은 이 보존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얘한테 너 권리증 가져가라. 너 소유권자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예, 여기 저당권자, 전세권자도 그 집주인처럼 권리자잖아요. 소유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니까 이 권리자들은 다 등기필 정보를 발급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총 3장이 발급된 겁니다. 이 등기부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실무에서, 이 거래 실무에서 집문서니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건 소유권자만 발급받는 소리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등기법 지문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권리자들은 등기필 정보를 받아간다. 이제 그거 이제 복습을 하고 보는 김에, 자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1등기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건물의 물리적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건물의 권리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건데, 먼저 이걸 보죠. 요 건물 주인이 2층을 3층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 자, 증축을 하면은 이 건물 주인은 등기소 가서 표지부 고쳐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표제부를 고쳐야 되는데, 이 표제부를 고치기 전에, 등기소 가기 전에 이 사람이 갈 데가 있습니다. 대장을 먼저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 군청, 구청을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증축된 건물이라면요, 이 대장에서 3층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이 된 걸 확인하고 그 대장 등본을 발급받아야죠. 대장 등본을 발급받아서 그거 들고 등기소를 가는 거죠. 왜냐면은 등기관이 이러지는 않죠. 증축해서 몇 층이야? 크게 말해봐. 그런 게 아니라 증축이 되었다면은 대장 갖고 와봐. 대장. 그 합법적인 증축이라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장에 증축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들고 가는 겁니다. 대장 들고 와서 요 2층을 지우고 3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는 거죠. 요 변경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부동산의 그 물리적인 모습이 바뀌었을 때 실행하는 등기니까 그냥 부동산 변경 등기 뭐 그렇게 불러주면 되죠.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죠. 그리고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부동산 변경 등기는 건물의 변경 등기와
토지의 변경 등기로 나뉜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건물의 변경 등기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 건물이 증축된 거요. 맞죠? 그 다음에 뭣도 있겠습니까? 3층이 2층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감축이라고는 안 하고요. 일부 멸실은 일부 멸실. 자, 증축 또는 일부 멸실. 자, 건물의 증축 사유 또는 일부 멸실 사유가 생기면은 자, 이 사람은 건물 주인은 등기소에 가서 건물에 관한 부동산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관한 변경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나요? 자, 토지라면요, 보십시오.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분필한다.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죠? 또 합병한다. 그럼 합필한다. 그러면은 면적이 늘어납니다. 분필하면 줄어들고요. 그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니까 표제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분필, 토지의 분필이나 합필 이런 것들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변경 등기 사유입니다. 문제풀이에서요. 문제풀이에서 보십시오. 이 용어들을 산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토지의 분필 등기, 합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나는 부동산 변경 등기는 공부했는데 분필 등기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동산 변경 등기의 한 유형들입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기 건물의 증축 등기, 건물의 일부 멸시 등기, 토지의 분필 등기, 토지의 합필 등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우리는 굵직한 개념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의 한 유형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여러 유형의 부동산 변경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등기법은 뭘 규율하겠나 이때? 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둘이 공동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하느냐 며칠 안에 가느냐 어떤 서류를 들고 하느냐 절차법이니까 그게 나오죠. 등기법이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 부동산 변경 등기 둘이 갑니까? 혼자 갑니까? 건물 주인이 혼자 가죠. 건물 주인이요. 이게 무슨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 주인이 나 증축되었다. 대장 들고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하고 자, 갈 때요. 갈 때 뭐 들고 와야 됩니까? 아까 대장 들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건물에 관한 변경이면은 건축물 대장, 토지에 관한 변경이라면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대장을 들고 가야죠. 그래서 그 변경된 사실을 대장이라는 서류로 입증을 해야 등기관이 그걸 변경 등기 반영해 주는 거죠.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면은 뭐 사진을 찍어 온다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신청 의무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한 달 안에 가도록 합니다. 1개월 안에 갑니다. 1개월 안에. 한 달 안에 가야 되죠. 자, 요거는요, 그냥 그렇게 적습니다. 한 달 안에 갑니다. 저거는 별 얘기가 아닌 게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 규정이 나오잖아요. 60일하고 1개월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우리 신청 의무 규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다음 달 부규조에 한 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또 뭔가 이러지 마시고요. 모기는요, 신청 의무 1개월이죠. 1개월 등기 몇 개가 있고요. 60일 안에 가는 등기 몇 개가 있습니다.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그러니까 그중 하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2층이 3층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저거 주등기로 하고 있나요? 부기등기로 하고 있나요? 저 주등기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이거는 부기등기를 왜 안 합니까? 자, 여기 볼게요. 요거는 요 정도 이해를 합니다. 부기등기는 왜 합니까? 부기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주등기의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 부기등기를 하는 건데 이 표제부는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다면은 순위가 없는 겁니다. 순위가 없다면은 그 순위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기등기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 표제부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2층이었는데 올해는 3층 되었구나. 그 부동산의 변동 순서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그 부분이지 표제부를 읽으면서 2층이었을 때는 1등인데 3층 되는 바람에 2등 되었구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제부는요. 1번, 2번, 3번, 4번 쭉 내려가면은요. 그 부동산의 변동 모습이 적혀 있다. 순서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1등, 2등, 3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변경 등기죠. 요 정도 특징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 정도 특징.
이게 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문입니다. 그냥 굵직하게 부동산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대장 들고 간다, 한 달 안에 간다, 주등기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걸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이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주어가 조금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얘들이 부동산 변경 등기의 일종이라는 것만 알면은 자 보십시오. 얘 잘 나옵니다. 분필 등기. 분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토지 쪼개는 거예요. 분필 등기는 얘니까. 그러니까 분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분필 등기할 때 대장 들고 간다. 분필 등기 한 달 안에 간다. 하필 등기 주등기 한다. 다 맞는 지문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약간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부동산 변경 등기 유형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제부를 고치는 등기는요. 얘가 답니다. 우리가 정리할 특징이. 확인됐죠? 자, 요 정도 하고 뭐 문제 풀 때 나오는 지엽적인 지문이 하나 있는데 그냥 한번 적어볼까요? 부동산 변경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손해보는 자를 이해관계인 그러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출을 요한다. 이러면 이 지문이 맞겠나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증축이 될 때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손해보는 자가 있으면은 증축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답니다. 그러면 그 손해보는 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이 2층을 3층으로 고치는 변경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증축을 하는데 이 사실관계가 바뀌는데 누가 손해를 보는데요? 너 건물이 3층 되는 바람에 내가 너무 배가 아프다. 내 승낙 없이는 너 변경 등기 못한다. 이거 성립 안 되는 거 아시죠? 이해관계인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권리에 손을 댈 때요. 권리. 여기 1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잖아요. 증액을 하면은 2순위 전세권자 손해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이 권리에 손을 댈 때 손해보는 자를 등기법에서는 이해관계인 그러는 거지 물리적 사실관계가 바뀐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들어보십시오. 부동산 변경 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그만 읽어야 됩니다. 부동산 변경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이걸 갖다가 꼼꼼하게 읽습니다. 부동산 변경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제출을 요한다. 지문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립이 안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지문 틀리는 거 아시겠죠? 기껏 문제풀이에서 자,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지문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별도로 암기사항은 아니고 문제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사례를 봐가면서. 그래서 표제부 고치는 등기 끝났습니다. 표제부 고치는 등기요. 끝났다니까요. 이게 하나 끝났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엔 또 보죠. 어디를 고치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익숙합니다. 이제 이 변경 등기 두 개가 더 등장을 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부기 등기 공부할 때 이제 미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박철수 씨가요. 박철수 씨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한 상태에서 이거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고 이사 가서 주소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등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즉 등기명인의 표시가 변경되어서 등기소 왔구나. 성명이라는 또는 주소라는 등기명인 박철수의 표시를 변경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변경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이름을 적으면은 개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적으면은 이사를 간 겁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종전 주소는 지워야 되겠죠? 자, 지우는 방법은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겁니다. 자, 지워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지워놓고 여기 주등기 합니까? 이 부동산 변경 등기처럼 이걸 주등기로 해버리면은 이사를 갈 때마다 개명을 할 때마다 순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사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사 갈 때마다 순위 떨어진다. 주의해라.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 이사 가도 동일인 아니냐? 동일인.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종전의 1순위를 그대로 보유한다. 다만
다만 새 주소를 기재할 공간이 없어서 아래 칸에 부기하고 있을 뿐이지 너는 여전히 종전의 1순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거니까 걱정 말아라 해놓고 이 부기된 새 주소는 어디에 부기가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요. 형식적으로는 아래 칸에 부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등기 내용 중 붉은 수로 지워진 이 빈자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부기가 된 걸로 본다 그랬죠? 이 말은 결국은 이 부기 등기가 주등기의 일부다. 이 말도 가능합니다.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주등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말소가 되면은 말소가 되는 주등기에 붙어 있는 부기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말소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거나 이 주소를 바꾸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저런 모습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 보죠. 그러면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둘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 뭐 들고 가느냐 이거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요 단독 신청하나요? 뭐 개명을 했다, 이사를 갔다, 혼자 가는 거죠. 그리고 대장 들고 합니까? 대장은 부동산의 표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고 소유권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주소증명정보죠. 자, 주소증명정보, 뭐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거요. 이해되시겠죠? 저걸 들고 와야죠. 예를 들어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대장 들고 한다. 그러면 등기관이요. 당황스럽죠. 대장을 주면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신청하면요. 그 다음에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주등기 하면은 이사 못 간다 그랬죠. 이거는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출합니까? 그럴 리 없는 게요. 내 허락도 없이 이사 갔냐? 내 허락도 없이 이름을 개명했냐? 나 손해가 크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는요. 부동산 변경 등기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출한다. 엉뚱한 지문입니다. 그런 거 제출할 필요가 없는 지문이다. 확인하셨죠? 자, 이 정도.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조금 아까 본 대로 한 달 안에 간다. 1개월 안에 그 신청하는 신청 의무가 있는 등기가 부동산 변경 등기다 했는데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사 다닐 때마다 이름을 개명할 때마다 등기소 들락날락하면서 이 등기 신청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긴요. 그럼 그 얘기죠. 신청 의무 없다고 지금 금방 했는데 10초 전에. 신청 의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사 다닐 때마다 등기소 들락날락 하지 마. 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나 똑바로 해.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저 3, 4월 심화반에서요. 이제 문제풀이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박철수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료에 다 나옵니다. 우리 다음 달 그 정규준도 부규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철수 씨 소유 건물이. 이 박철수 씨 소유 건물인데 이름은 박철수고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입니다. 주민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등기명인의 표시 맞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서울에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철수 씨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런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면 좋은데 신청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안 했죠. 그냥 전입신고 동사무소 가서 하고 등기소 들락날락 안 했습니다. 자, 게을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박철수가 김영희 씨에게 팔았죠. 그러면 매수인은 잔금 주면서 등기청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래서 등기 의무자 매도인, 등기 권리자 매수인 이 두 명은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매도인에게 주소증명 정보를 요구하거든요. 주민등록등본. 들고 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요 금방 알죠. 이 박철수가 이사를 갔으면서도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거 발견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전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부기등기로 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주소를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고치는 요 등기 있죠? 요 등기를 등기관이 친절하게도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일치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 사람들이 신청한 등기는 뭐였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였죠. 김영희 씨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한 건가요? 맞죠? 자, 보십시오. 요게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유일한 심화 지문입니다. 해볼게요, 제가. 매도인 갑에서 매수인 을 앞으로 다시 할게요. 매도인 갑에서 매수인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 변경 등기도 동시에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매도인 갑에서 매수인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게을리하고 있었던 주소 변경 등기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걸 직권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 의무가 없잖아요. 신청 의무가 없는 거를 집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의무가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신청을 끝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저거를 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무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법무사가 박철수 씨하고 김영희 씨가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바빠서 우리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죠. 이 등기를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박철수 씨의 그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너 이사를 그동안 5번 다녔으면서 글쎄 등기소는 한 번도 안 갔구나. 그러면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5번 이사 가서 5건이고 한 건당 10만 원이니까 5 곱하기 10, 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냐면은 이 5건의 주소 변경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줄 거거든요. 요 등기만 대리를 하면은요. 더욱이 5건의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등기관은요. 그냥 최초 거주지에서 최종 거주지로 그냥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한 번에 직권으로 실행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 구조입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자, 신청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저와 같이 확정이 될 수 있다.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을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요? 을구에서도? 여기 을구의 저당권자의 이름도 바뀌잖아요. 뭐 조흥은행이 무슨 은행으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하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권리자들은 다 신청할 수 있는 등기다. 그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고, 자, 저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변경 등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부기등기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어서요,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저당권자가 자기의 이름을 개명하거나 주소를 바꾸면은 그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사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저당권자가 은행이요, 자기의 이름을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권리 내용을 손을 대는 권리 내용을 1억에서 2억으로,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그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리의 변경 등기죠. 일단 용어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면은 이 권리에 온갖 권리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저당권 변경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임차권 변경 등기.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풀이에서는요,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권리를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라면 어떤 유형이 있겠나요?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채권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걸 임차권 변경은 차임을 증감한다, 뭐 지상권 등기는 뭐 지료를 증감한다, 그렇게 그 연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문제풀이에서.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을 고치는 등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요 상황을 좀 볼게요, 이제. 자, 저거는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들어봤죠. A 소유 건물인데, A 소유 건물 등기부 이제 그 갑구요. 갑구는 생략할까요? 자, 갑구 빼고, 자, 갑구에는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겠죠. 자, 을구를 봅니다. 자, 을구에 일단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저당권자는 B은행이고 채권액은 1억이고 채무자는 건물 주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 있죠. 채권액과 채무자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저당권자 B은행이 건물 주인 A에게 1억을 대출해 줬구나. 이 건물을 담보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 돈을 갚지 못하면은 경매 신청하겠구나. 임의 경매 신청.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당권을 변경하는 거니까 밑에다가 저당권 변경 이렇게 하겠죠. 저당권 변경. 변경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2억이라고 적으면은 증액이 된 거고요. 5천 이렇게 적으면 감액이 된 거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주등기 하나요?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걸 주등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이 저당권자의 순위가 2등 되는 거거든요. 경매 실무에서 2등만 되어도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 해줍니다, 저런 거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은행에게 너 걱정 말아라. 자,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는 변경을 하더라도 너 종전의 1순위를 그대로 보유한다. 다만 이 증액된 새로운 내용을 기재할 공간이 없어서 아래 칸에 이렇게 첫 번째로 부기하고 있을 뿐이다. 형식적으로는 아래 칸에 부기가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주등기 내용 중에서 이 붉은색으로 지워진 이 빈자리에 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여기에 부기가 된 걸로 해석을 한다. 걱정 말아라. 너 1등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를 하고 종전상은 이렇게 지우는 표시를 합니다.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원칙적인 모습.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자, 똑같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자 채권액은 1억 건물 주인이 채무자다. 이 상황이고요. 2순위 전세권자가 들어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보증금이 한 뭐 1억쯤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건물 A 소유 건물 등기부 을구에는요 채권자가 2명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건물 주인이 저당권자에게 추가로 대출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난달에 우리 건물 감정평가했을 당시에 이거 10억 나온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 을구 좀 보라고. 지금 채권액이 총 2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1억을 더 추가로 대출해달라. 은행도 적극적입니다. 안전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 1번 저당권이요. 1번 저당권 변경 이렇게 합니다. 1억에서 2억. 자, 원칙대로 부기등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기등기를 하면은 1억이 지워지고 이 자리에 2억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때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발생한다. 손해보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줄여서 이해관계인이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억을 지우고 2억으로 증액을 해버리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느냐, 제출되지 못하느냐, 나누어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되는 이 변경 등기를 이해관계인이 이해를 해준다. 승낙을 해준다. 그러면 등기관은요, 이 전세권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부기 등기를 실행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지우고 그 자리에 2억이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승낙을 해줬으니까요. 그러나 이 전세권자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해준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해보십시오. 그렇죠. 주등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등기를 하면, 이 부기등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주등기, 요 아라비아 숫자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상은 지울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했을 때 실행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배당받나요? 이 모습이라면은 먼저 여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배당받습니까? 이때는 종전상 지워졌겠죠? 지워졌고 이 자리에 2억이 올라가는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을 때는 저당권자 은행이요 1순위에서 이 지워지고 올라간 2억 다 배당받는 겁니다. 다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을 받는 구조다 하면은요 어떻게 배당받습니까? 그대로 배당받아야죠.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1억을 배당받고 그 다음에 2순위 전세권자가 1억을 또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다시 3순위로 내려가서 2억 중에서 1순위에서 배당받은 1억을 제외한 나머지 1억을 3순위에서 배당받으니까 이 전세권자는 전혀 손해를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 아주 합리적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런 모습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등기부 양식을 보시면은 이거 확인할게요. 29페이지. 우리가 정리할 건 요 정도입니다. 29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변경 등기 실행 모습 보이시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읽어내면 되냐면은 거기 이제 보니까 표지부네요. 목적 기와 지붕 2층 주택이 3층 주택으로 변경된 거 맞죠? 이거 부동산 변경 등기 신청한 거 맞네요. 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건물 주인이 단독 신청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신청하러 갈 때 대장 들고 간 거 이해되시죠? 대장을 들고 갔겠죠.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갔겠습니까? 한 달? 한 달 안에 간다 그랬잖아요. 1개월. 그 다음에 주등기 하는 거 이해되시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변경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같은 건 제출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아래 칸. 이제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 박영숙 씨가 이제 그 주소를 바꾸는 등기네요. 주소를 바꾸는 등기인데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우선은 마찬가지로 단독 신청을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요. 그리고 부기등기를 하는 거 맞죠? 뭐 그런 겁니다. 신청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알겠는데 지금 이 등기부는 뭘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박영숙 씨가요. 서울 동작구에서 서울 양천구로 이사를 갔지만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게을리했던 겁니다. 게을리하고 있다가 이 건물을 김순정 씨한테 팔았죠. 그래서 박영숙, 김순정 이 두 명이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등기관은 뭘 해준 겁니까? 그 박영숙 씨가 게을리하고 있었던 주소를 바꾸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있잖아요. 그걸 직권으로 해준 모습이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네, 넘겨보죠. 권리의 변경 등기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기억하고 니은 등기부 양식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기억을 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유승민 앞으로,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우리은행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 3천, 채권액은 1억 2천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증액하려고 할 때 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은 이해관계인인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 우리은행에 승낙이 있었나요? 네, 승낙이 있었으니까 부기등기로 된 겁니다. 부기등기로 되고 전세금이 지워진 겁니다. 1억 3천. 그 자리에 1억 5천이 올라가 버렸죠. 이해되었죠? 그래서 이 등기부 양식을 보면서 우리은행이 승낙을 해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아라비아 숫자 하나입니다. 부기등기요. 확인하셨죠? 밑에 이번에는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1순위 전세권 변경 등기가 마찬가지로 실행되었으나 차이점은 주등기로 실행되었다는 거죠. 주등기로 실행된 걸 보고서 은행이 승낙을 안 해줬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되죠? 그 정도. 그래서 이 변경 등기는 등기부를 고치는 변경 등기는 세 종류가 있다. 표제부를 고치는 부동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의 권리자들 표시를 고치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치는 손대는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이거 안 했죠. 권리의 변경 등기는 둘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 뭐 들고 가느냐 그런 거 안 했죠. 그런 거 안 나와서요. 안 나오는 거고, 권리의 변경 등기는 출제가 되면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 승낙을 얻지 못하면은 주등기야. 이 원리를 알고 있냐, 여기를 출제합니다. 99%가 아니고요, 100%입니다. 100%. 권리의 변경 등기는 거기를 묻지, 권리의 변경 등기는 둘이 간다, 신청 의무가 없다, 권리 변경 계약서 들고 간다, 그런 거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 수험 공부는요, 그 논점을 잡아야 돼. 논점을. 그리고 벗어나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 정도.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정도 체크를 하죠. 자, 그래서 받고, 자, 31페이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등기법이 인문 강의가 저 정도면은 정기준도 가면 뭐 어떻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 정도 합니다. 다 똑같죠. 정기준도에 가서도.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인문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 내용을 인문 강의에서 하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인문 강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등기법의 이제 굵은 모습을 이제 보여드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그거보다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잡아서 여기는 여기까지 공부한다는 거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짜증 내지 마시고 좀 보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공동 신청. 이 공동 신청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그거 간략하게 복습하고 거기다 내용을 추가할 건데, 오늘 드린 인감증명에 대한 서류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을 공동 신청에 얹어서 할 겁니다. 이 공동 신청에서 의무자 권리자 지정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유를 오늘 다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등기법의 아주 중요한 골격이고요. 이 공동 신청에서 의무자 권리자 구분을 못하면은 신청서도 안 되고 인감증명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이 등기법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신청은 연결 좀 해서 좀 잘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공동 신청이요. 오늘은 뭐 단독 신청, 대위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긴 했는데, 까짓 거 대위 신청 못해도 됩니다. 이건 대위 신청 같은 거는요, 단독 신청 같은 거는 정기준도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고요. 이 공동 신청만 잘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 끝나면 그냥 나가버릴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동 신청 좀 할게요. 쉬었다 할까요, 이거?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